소리로 공부하는 녀석들 소공력. 자, 오늘은 1-2단원 공부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1-2단원은요, 철기시대 그리고 철기시대에 만들어진 여러 나라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자, 일단 철기가 보급된 이후에 나타난 특징부터 정리를 할 텐데, 이 철기가 만주와 한반도에 처음 보급되기 시작한 시기는 바로 기원전 5세기 무렵부터였습니다. 기원전 5세기에 보급되기 시작해서 널리 확산이 된 건 기원전 1세기 무렵이었죠. 자, 철기는 청동보다 훨씬 더 다루기가 쉽고 양이 풍부했기 때문에 철로 농기구도 만들고 철로 무기도 만들었는데요. 철제 농기구가 제작되면서 이 농기구가 다양해지고 훨씬 단단하다 보니까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고 또 먹고 살기가 풍부해지니까 인구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철로 무기를 만들게 되면서 부족 간의 전쟁도 증가하게 되었죠. 자, 그렇다면 철기 시대가 되어서 청동기는 아예 사용하지 않았느냐? 사실 청동은 철에 비해서 색깔이 더 아름답기 때문에 청동은 주로 장신구 그리고 의식용 도구 제작에 사용을 했다고 하죠. 자, 철기 시대의 사회 모습을 들여다볼 텐데요. 철기 시대는 널무덤, 동무덤 같은 무덤들을 만들었고 청동기 시대보다 전쟁도 더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매우 활발하게 교류를 했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 중국에서 사용하던 명도전이라는 화폐가 한반도에서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청남 창원에 있는 다호리에서 발견된 붓이 있는데 이 붓을 통해서 한자가 전해졌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철기를 바탕으로 세워진 한반도와 만주 지방의 여러 나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에서는 일단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의 위치를 아는 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해요. 지도에서 친절하게 나라 이름들과 위치가 나오지 않고 지도의 위치를 표시해서 가 지역의, 다 지역의 특징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위치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가장 북쪽에 있었던 부여부터 정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여가 있는 지역은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나라들의 가장 북쪽이었지만 넓은 평야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밭농사와 목축업이 활발했고 먹고 사는 게 풍요로웠던 지역이죠. 부여는 여러 부족들이 연맹을 해서 만든 연맹왕국이었는데 가장 중앙 지역을 왕이 지배하고 가축의 이름을 딴 귀족 집단 같은 집단들, 마가, 우가, 저가, 구가라고 불리는 이 가 세력들이 각자의 영역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중요한 일을 정할 때는 왕과 방금 말했던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세력이 의논을 해서 결정을 했죠. 한마디로 말해서 왕권이 강하지 못했다, 왕권이 약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부여는 굉장히 엄격한 법이 있었고요. 왕이나 귀족이 죽었을 때 살아있는 노비 같은 사람들을 함께 묻는 순장 풍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소의 발굽을 이용해서 점을 치는 풍습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매년 12월에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영고라고 하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고구려 정리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고구려는 부여보다 조금 아래쪽 압록강 중류 지역에서 만들어졌는데 이 고구려를 만든 세력은 부여 쪽에서 내려온 주몽 집단 그리고 플러스 압록강 지역에서 원래 살던 토착 세력이 힘을 합쳐서 만들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처음 고구려가 만들어질 때 수도는 졸본이라고 하는 곳이었죠. 자, 고구려도 부여와 마찬가지로 연맹왕국이었어요. 여러 부족이 힘을 합쳐서 국가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왕 아래에는 상가, 패자, 고추가 등의 관직이 있었고요. 그리고 총 5개의 부족, 계루부, 소노부, 전로부, 관노부, 순노부라는 5부의 대가 세력이 왕과 의논을 해서 국가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회의가 반드시 이루어졌는데 그 귀족 회의를 제가회의라고 얘기하죠. 자, 고구려의 풍속 중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서옥제라고 하는 혼인 풍습인데요. 혼인을 할 때 어린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서 이 신부 집의 뒤편에다가 서옥이라고 하는 집을 만들어서 살다가 여기서 자식을 낳아서 자식이 자라면 아내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혼인 풍습이 바로 서옥제였어요. 자, 그리고 고구려는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농지를 확보하기 위해 영토를 넓히고자 노력했고 그래서 말타기나 활쏘기 같은 무예를 중시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구려도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천 행사가 있었는데 매년 10월 동맹이라고 하는 제천 행사를 개최했죠.
자, 이제 좀 더 내려가서 한반도 북부 동해안 지역에 있었던 옥저와 동해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저와 동해는요, 굉장히 비옥한, 즉 농사가 잘 되는 땅에서 성립이 됐어요. 그래서 농경도 발달했고 바닷가 지역이다 보니까 해산물도 굉장히 풍부했습니다. 이 옥저와 동해는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없었고 각각의 지역을 군장이 다스렸는데 옥저와 동해의 군장은 읍군 또는 삼로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풍속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풍속은 옥저와 동해를 각각 따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먼저 옥저의 경우에는 고구려와 비슷한 혼인 풍습이지만 반대로 남자가 여자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여자가 남자 집에 가서 사는 민며느리제라고 하는 혼인 풍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가족이 죽었을 때 시신을 임시로 묻어두었다가 나중에 그 뼈를 모아서 하나의 곽 속에 넣는 풍습, 가족 공동 무덤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해의 풍습인데요. 동해는 같은 씨족끼리는 절대 혼인하지 않는 족외혼이라고 하는 풍속이 있었고 다른 부족의 경계를 침범하면 소나 말 같은 가축으로 배상을 해주는 책화라고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10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무천이라고 하는 행사가 거행됐죠. 자, 참고로 동해는요, 단궁, 작은 활이죠. 단궁, 그리고 과하마, 반어피 같은 여러 가지의 특산물이 있었다. 이것도 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반도 남쪽에 있었던 삼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삼한은 마한, 진한, 변한을 합쳐서 부르는 명칭이에요. 이 마한, 진한, 변한으로 구성된 삼한은요. 가장 중요한 특징, 먼저 첫 번째, 정치를 담당하는 존재는 신지, 읍차라고 불리는 군장들이었고 제사를 지내는 존재가 따로 있었습니다.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을 천군이라고 했는데 이 천군이 소도라고 불리는 지역에 머무르면서 제사를 담당했죠. 즉 제사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는 재정 분리사회였다. 이것이 삼한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자, 삼한은 농사가 매우 잘 되는 남쪽이었기 때문에 1년에 하늘의 제사를 2번 지냈습니다. 5월에 한 번, 10월에 한 번 하늘의 제사를 지냈고요. 특히 이 중에서 변한 지역은 철이 굉장히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철을 많이 생산해서 일본, 당시에는 일본이 이름이 없었죠. 외 지역에다가 수출을 하기도 했었고 덩어리로 쇠를 만들어서 이 덩이쇠를 화폐처럼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철기시대의 특징 그리고 철기시대 여러 나라들을 정리했는데요. 이 각각의 나라의 풍습을 구분하는 게 시험에서 아주 잘 나오니까 우리 친구들 꼼꼼하게 복습하시기 바라요.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뿅!